우선은 어떤 시스템으로 당첨자를 뽑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공공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높아야죠. 네. 똘똘한 내 집 한 채가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알려드려요. 잘 활용해보세요. 이거는 부모님 세팅하기에는 정말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네. 두 번째 사연 이제 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사연 좀 깁니다. 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이분은 이제 정규 34기, 네,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더 적어주셨던 것 같아요. 저는 이미 내 꿈사 청약 정규 강의를 통해 청약 당첨으로 내 집 마련, 분양권 1개를 매수한 상태인데, 이번에는 제 집이 아닌 친정 부모님의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슬기로운 내 집 마련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10대 후반이던 시절 아버지께서 직접 땅을 매입해 집을 지어 살던 강원도 단독주택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후에 저희 부모님은 20년 이상 무주택자로 살고 계신데요. 하시던 사업이 망한 이후 먹고 사는 문제에 쫓기다 보니 내 집 마련은커녕 전세금도 충분하지 않아서 현재는 경기주택도시공사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보증금 지원 사업을 받아 경기도 남양주시 빌라에 거주 중이십니다. 당장 실입주는 어렵더라도 부모님 명의로 된 집 하나 꼭 당첨드리고 싶은데 가용자금이 넉넉하지 않아 계약금을 어떻게든 마련하고 잔금은 전세로 치를 수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부모님 소유의 집이 생기면 부모님께서 무주택자 자격을 잃어 경기주택도시공사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이후 실거주가 또 걱정입니다. 어머니께서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계시긴 하나 건강 문제로 꾸준한 수입을 만들기는 어려워서 월세로 거주하기에는 부담스러운 상황이고요. 부모님께서 남양주에 오래 거주하신 데다 현재 직장이 남양주라 타 지역 실거주는 어려울 것 같고 내 집 마련을 한다면 남양주를 가장 선호하는데 이 가용자금과 가점으로 가능할까요? 사실 이번에 도심역 한양수자인 청약을 노려보려 하였으나 분양가가 저렴하지 않을 것 같고 남양주 왕숙신도시 사전 청약을 노려보자니 특공도 없고 저축액도 턱없이 모자라 당첨 가능성이 없을 것 같습니다. 실거주 의무 없는 비규제 지역에라도 청약 넣어보고 싶은데 오산, 평택, 파주 등 대부분 신도시들은 의무거주가 있어서 계속 청약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러다 분양가는 더 올라서 부모님이 내 집 마련과 점점 더 멀어질까 하루하루 불안합니다. 열정로즈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제 가용자금, 네, 이제 자세히 스펙에 대해서 적어주셨어요. 네, 가용자금과 뭐 대출, 주택수, 청약 가점 부분에 대해서 또 뒷부분에서 자세히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네. 이분이 총 이제 3페이지 걸쳐가지고 네. 자세히 저희 정규생이다 보니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네네. 하나하나 한번 볼게요. 이렇게 우리 정규생분들이 효녀 여자가 많아요. 네. 네, 부모님들의 이 노후를 이제 걱정하셔서 네네. 이제 보내주시는 사연이 많은데 이분의 사연은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제가 픽을 했습니다. 네. 일단 우리 정규 34기 우리 정규생 수강생 이분은 내 집 마련하셨고 네네. 분양권 1개까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잘 된 거예요. 네네. 제가 그 쓰라는 허구 2개를 이제 다 쓴 거예요. 네, 쓰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친정 부모님인데. 아이고 옛날에 또 안 좋은 일도 힘드신 일도 겪으셨고 20년 이상 무주택이라서 지금 경기도 주택도시공사에서 빌라에다 거주 중이다. 그럼 LH 뭐 이렇게 도움을 지원을 받아서 저렴한 빌라에 거주 중이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내 집 마련을 도와주시고 싶은 거지. 네네. 네, 이 부분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이게 네. 이제 한번 실패를 좀 세게 겪으신 분들이 이제 그 다음 솔루션으로 잘 이어져서 이렇게 회복을 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좀 20년 이상을 실패하시고 난 다음에 20년 이상이나 무주택자로 살고 계셨다는 부분이 좀 포인트를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죠. 네네. 단 가점을 주셨잖아요. 네네. 저도 이제 가용자금이 없는데 제가 여러 가지 안을 생각해봤어요. 일단 이제 다음 페이지 보면은 내 집 마련 원하시고요. 그 다음에 남양주 가장 선호하신대요. 남양주 당해래요. 그 남양주에 그냥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사연 듣고 가장 먼저 생각난 거는 남양주에 덕도 뉴타운이라고 있어요. 네네. 다산은 이제 분양이 끝났고요. 왕숙은 솔직히 언제 입주할지 몰라요. 언제 입주할지 몰라서요. 이분 사연을 딱 보는데 일단은 덕도가 생각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지금 딱 말씀하신 도심역에 제가 포인트 옵션 킬게요. 도심역에 한양수자에 남양주의 덕도 뉴타운에 있는 앞으로 곧 분양을 앞두고 있는 아이예요. 입지 좋습니다. 근데 맞아요. 분양가가 그닥 저렴하진 않죠. 여기가 분양가 상한제 조격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직전에 분양했던 분양가를 우리가 참고해야 되는데 한 평당 2,000이었어요. 그러면은 5구가
4억 중후반. 네. 초반은 조금 지금 기대하기 힘들고 중후반. 네. 어쨌든 4억대인데 중후반. 그 다음에 8사는 6억 후반이라서 거의 7억 가까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8사는 가용 자금으로 조금 지금 힘들어 보이시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의 노후 이제 내 집 마련이니까 저는 5구여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제 5구를 추천드리는 반대요. 그리고 남양주 왕숙신도시 사전청약 노려보자니 했더니 참고로 여러분 왕숙에서 지금까지 받은 거는 공공 사전청약입니다. 3기 신도시는 아직 민간은 받지 않았어요. 민간 사전청약은 2기 신도시 여러분들 다 아시는 오산세교, 파주운정 검단 신도시에서 이 민간 사전 청약을 받았지 3기는 아직 민간 받지 않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 정부 국토부에서 내려온 보도자를 보시면 이거 사전 청약 제도 의무도 폐지하기로 했잖아요. 왜 지금 분양하면 다 미분양 나는데. 그렇죠. 그래서 민간이 사전 청약하는 일은 거의 이제 앞으로 그렇게 분양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말씀하신 남양주는 공공 사전 청약입니다. 그럼 공공은 어떤 시스템으로 당첨자를 뽑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공공은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첫 번째가 저축액. 저축액이 높아야죠. 네. 근데 딱 적으셨죠. 귀여운 저축액 200만 원. 저축액은 안 돼요. 저축액은 안 돼요. 39에 근데 200만 원. 예, 그럼 저축액으로 안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이분이 하시려면 특공을 누르셔야 돼요. 무주택이니까 특공은 해당되실 건데 과거에 집을 갖다가 파신 적이 있으면 생애 최초는 안 되실 거고. 참고로 여러분 생애 최초가 젊은이들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예, 원래 있었던 미혼 생애 최초 말고 오리지널 기혼 생애 최초는 뭐 나이 제한 없습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되는데 그 오리지널 기혼 생애 최초의 조건이 그분이 당연히 태어나서 지금까지 무주택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터 이제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도 생애 최초를 넣을 수 있는데, 그렇다면 자식인 여러분들이 미혼이어야 돼요. 미혼 자녀. 기혼 자녀면은 생애 최초가 안 돼요. 연령의 제한은 없지만, 미혼 자녀가 있는 사람, 네. 그리고 결혼을 한 사람, 혹은 돌아오신 분도 있잖아요. 돌아온 분들. 그러면 돌싱들은 아이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오리지널 생초에 포함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러면 부모님 생애 최초 안 되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왕숙을 만약에 노리신다면요, 저축액도 안 돼. 그럼 특공이 뭔가 있으셔야 돼요. 그걸 이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또 특공도 없고. 저축액도 모자라서 당첨 가능성이 없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왕숙을 또 그닥 그렇게 추천을 안 드리는 게 3기 신도시 언제 착공해서 언제 입주할지 몰라요. 네. 부모님 계속 빌라에 거주하시다가 고생하시다가 10년 뒤에 입주하시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왕숙을 이제 보험처럼 활용하시라지 이거를 목표로 여기다 올인해서 청약 작전과 플랜을 짜지 말라 하거든요. 그러니 이제 이분이 그 다음 줄에 의무 거주 없는 비규제라도 넣고 싶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인 이런 오산, 세교, 파주, 평택 너무 좋잖아요. 근데 맞아요. 최근에 이 도시들이 다 의무 거주가 생긴 거죠. 비규제로 풀어져서는 좋은데 의무 거주가 3년이야. 전매 제한 6년에. 그러면 부모님이 또 어머님이 남양주 쪽에서 일을 하시는데 너무 멀죠. 거주하기 힘드시죠. 네, 멀죠. 그래서 또 사연을 제가 또 볼게요. 그렇죠. 분양가는 계속 올라가는데 부모님의 걱정이 계속 늘고 있다. 자, 이런 사연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떻게 솔루션을 드리느냐. 첫 번째, 왕숙보다도요, 남양주 덕소 재개발을 목표로 청약을 해보자. 56점은 남양주에서 됩니다. 됩니다. 이 직전에 분양했던 단지들요, 호갱노노나 혹은 제 열정로즈의 블로그 가서 남양주 그 단지명을 아신다면 쳐보셔요. 그럼 제가 당첨 가점을 다 포스팅을 해놨습니다. 해놨는데 56점으로는 5구 타입이 충분히 당첨돼요. 8사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7사 이런 건 어려울 수 있는데 5구 타입이면 충분히 당첨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분양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4억대인데 4억 중반 딱딱하다는 후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상의 평형은 조금 더 작으면 힘드실 것 같고요. 왜냐면 뒷장에 가용자금 나왔잖아요. 네, 가용자금 때문에 조금 더 힘드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왕숙 공공분양은 저축액 적어서 안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세 번째는 제가 가장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짠! 이제 스펙을 한번 볼까요? 그럼 4억짜리 남양주 덕소에 5구를 당첨을 목표로 한다면 가점은 충분해요. 그럼 이제 돈이 문제인데요. 남양주는 여러분 대규모 택지가 아니고 그냥 민간 재개발 정비 사업이라 의무 거주가 없습니다. 네, 없어요. 그래서 전세로 잔금 치러도 되는데 아까 초반에도 이분이 전세로 잔금 어쩌고 저쩌고 이 얘기를 적으셨는데 초보자는 이게 힘들어요.
예, 특히 지금같이 지금 전세가 지금 서울 전역이 또 잘 안 돌고 있어요. 내가 투자를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계약금만 들고 했는데 나중에 내가 원하는 만큼 전세 가격이 안 받쳐져서 네. 억수억이 드는데 그 돈을 어디서 융통할 때가 부모님이 없다면은요, 전세를 잠금 치면 되겠지?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일 수 있어요. 네. 지금 시점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전세가 많이 돌지 않고 지금 오히려 월세로 전환하는 수요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전략 한 가지만 가지고 접근을 하시면 나중에 예기치 못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실 수가 있어서. 그렇죠. 그 방법은 제가 비추하고요. 또 왜냐면 사실 2년 뒤에 또 전세 시장과 또 남양주에 그때 2년 뒤 입주 물량을 고려해서 그때는 지금하고 다른 상황일 수 있어요. 그때 또 금리가 안정적이고 사람들이 전세를 선호한다면은 월세보다 전세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누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해요. 항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고 해야 되는데 가용자금이 이게 전부라면 어디서 돈이 끌어올 데가 없는데 전세로 막연히 잠금 치러야지 이랬다가 나중에 그 돈 못 구하시면은 이게 팰 수가 없잖아요. 여기 전매직 3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로만 하지 마시고 부모님은 또 실거주를 원하시고 아니 세집 당첨돼가지고 젊은 여러분들이야 전세 주고 시세 차익만 겟해가지고 다음에 상급지 갈아타고 불리고 젊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권해드리는데 부모님은 그럴 만한 재테크에 힘을 쓰실 여력과 그 다음에 배움의 기회나 이런 게 많이 적으셔요. 의지나 열정이나 이런 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좋은 집 당첨돼서 남 들어가서 살면은 부모님은 계속 빌려살이에요. 부모님 이해 못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내집 마련으로 가용자금에 맞는 혹은 사업대도 부담스럽다면은 더 작은 사이즈로 다운사이징해서 실거주의 목적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똘똘한 내 집 한 채가 있으면,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거 알려드려요. 주택연금 제도를 잘 활용해보세요. 이거는 부모님 세팅하기에는 정말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부모님 주택연금이라는 게 뭐죠? 주택연금은요, 여러분 네이버에서 주택연금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집을 소유하고 계신 어르신이요, 그 집에 평생 사시면서 내 집에서 연금을 타먹는 거예요. 좋죠? 그리고 나중에 만약에 또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이게 마지막에 이제 정산을 했을 때 이게 시대 차익이 좀 남았다 그러면 이게 자식들한테도 돌아가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막 투자 관점으로 괜히 부모님, 여러분도 잘 할 줄도 모르는데 부모님 명의 가져다가 이렇게 나중에 난처하거나 해결 안 되는 꼬이는 상황을 만들지 마시고 그 부모님 원하시는 거주 지역의 가용자금에 맞는 괜찮은 내 집 마련하고 그 집에서 나오는 연금으로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내 집에서 편히 살면서 연금 받으면서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연자님 본인이 공부해야 돼요. 본인이 공부해서 부모님 알려주셔야 돼요. 주택연금 제도를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물론 장단이 있어요. 안 좋은 점도 있고 안 좋게 말하시는 분도 있지만요. 저는 부모님들한테 세팅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 이분 그래서 자금 계획을 좀 알려드릴게요. 4억대라면 그냥 깔끔하게 4억으로 잡을게요. 계약금 지금 4천은 되세요. 그리고 지금 남양주가 비규제로 풀려서 60% 중도금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잔금이 30%면은 1.2억이 이제 입주하실 때 필요해요. 물론 2년 뒤에 그리고 남양주가 3기 들어오기 전까지 입주가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잔금 대출 받으실 때는 지금 분양가가 아닌 거 아시죠? 오른 KB 시세의 70%, 무주택이라면 최대 70까지 대출이 나와요. 그러니까 중도금 때보다 집값이 안 올라도 10%는 더 나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그만큼 나의 잔금이 줄어들어요. 10%가 줄어들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60이 아니라 잔금은 70의 비율이니까. 그러면은 8천만 원 정도 있으면 잔금 때 입주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당장이 아니고 공사기간이 3년 있으니까 3년 동안에 8천만 원을 모으실 시간이 생기는 거죠. 근데 부모님의 연소득으로는 주거타기는 8천은 못 모아요 이러시면은요, 가장 베스트는 2년 뒤에 그냥 이 아파트의 시세가 올라서 일으키는 70%의 대출로 남은 잔금 30과 60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지만 그렇게 자금을 플랜을 짜시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든 게 우리 당첨자 사연자님도 좀 도와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남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대요. 남동생이 장가 가기 전까지는 부모님이랑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온 집안 식구가 똘똘 뭉쳐서 부모님 내 집 마련에 좀 힘을 보태시고 네. 나중에 그게 주택연금으로 돌아가시게 되면 자식들한테도 이렇게 나눠주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네. 그렇게 하시면 좀 어떨까? 왜냐면 부모님이 가지신 돈만으로는 즐거워주는 아마 답이 없다고 생각하실 건데 아니요, 요 방법을 잘 활용하시면은 저는 내 집 마련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분양받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분양을 가장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네. 56점 가점으로면 충분히 부모님 가점으로 지금 세대주가 어머니래요. 되십니다. 그런데 동생으로 하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지금 부모님을 다 모시고 있대요. 노부모 특공을 적어주셨어요. 그럼 일단 부모님은 65세가 넘었다고 가정할게요. 나이를 네. 또 안 적어주셨는데 네. 노부모 특공은 65세 이상이어야 됩니다. 부모님 3년간 주민등록상에 모시고요. 자, 이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걸 제가 체크해드릴게요. 남동생이 청통 개설한 지 2년이 넘었대요. 자, 남양주가 덕소가 네. 규제였는데 이번에 비규제로 풀렸죠. 네네. 청통 1년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청약통장은 조건이 다 되세요. 그 다음에 요거 다시 요 화면 띄워주세요. 저축 획수가 6번이 안 돼서 이순이 자, 남양주는 여러분 공공이에요, 민간이에요? 남양주요? 네, 덕소 재개발. 민간이잖아요. 네네네. 제가 민간 재개발이라고 그랬잖아요. 민간인데 저축의 횟수가 왜 중요해요? 아, 네. 민간이죠. 횟수가 6번 안 되어서 아직 이순위 통장? 아니에요, 여러분. 민간이잖아요. 네네. 민간이면 어떻게 하면 돼요? 청약 넣을 때. 입공 전에? 입공 전까지 예치금을 넣으시면 되죠. 네. 형용에 맞는. 그러니까 이분 제 전교생인데 완전 잘못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보고 그동안 많이 쉬셨구나 이 생각이 든 게 왜 2년이에요? 1년 넘었으면 1년이고요. 이분은 아까 말씀드린 그 도심 한양수단에 넣기 직전에 네. 지역별 예치금액만 우리 5분 넣을 거니까 경기도면 얼마죠? 200이에요, 200. 200만 넣어놓으시면 1순위 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남동생으로도 넣을 수 있는 거예요. 네. 노부모 특공. 그러면 노부모 특공 점수는 1순위 점수 계산함과 동일하고요. 84점이 만점이에요. 네네. 그런데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노부모 특공 당사자들만 잘 들으셔요. 똑같이 1순위 가점 계산하는 것과 동일한데, 다른 거는요. 세대 구성원 중에서 가장 무주택 기간이 짧은 사람의 그 무주택 점수를 갖고 와야 돼요. 내가 넣는 내 무주택 점수가 아니에요. 네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1순위 가점과 노부모 특공의 가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봐요. 남동생은 무주택이래. 그러면 아마 생애 최초니까 무주택 기간이 길 건데 부모님이 20년 전에 집을 경매로 날렸다니까 그때는 소유했잖아요. 근데 20년이면 무주택 긁기 또 꽤 길거든요. 네. 그래서 남동생의 노부모 특공의 점수가 저는 궁금해요. 네, 부모님하고 별 차이가 이번에 통장 그 개설 기간이 짧겠다. 노부모 특공 점수가 훨씬 짧겠네요. anyway 이 점수가 이제 중요해요. 그래서 이 점수가 만약에 높다면 제가 남동생 명의로 청약을 넣으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부모님이 가점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럼 이게 더 당첨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으로 넣되 부모님으로 넣어서 당첨되시면은 부모님 이름으로 주택연금 받아서 활용하시고 만약에 노부모 특공으로 남동생 이름으로 되면은요. 왜냐면 부모님 언젠가 돌아가시면 이제 물려받잖아요. 그냥 남동생 명의로 해서 부모님 같이 모시고 살다가 그리고 왜냐면 잔금 때 부모님이 8천이나 1억 2천을 자력으로 모으기가 힘들어 보였거든요. 그럼 우리 사연자와 남동생이 좀 돈을 도와드리는데 그냥 남동생 명의로 당첨되면 내 거니까. 그쵸. 내가 그냥 잔금 내고 나중에 부모님 같이 모시고 살다가 그쵸? 본인이 장가 가면은 또 그쵸? 며느리 들여서 같이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거고 그래서 그 방법도 제가 추천을 드리려고 했는데 노부모 특공은 점수가 더 낮아 보입니다. 이거는 가족 회의를 해서요. 우리 부모님의 명의로 넣을지 본인 남동생으로 명의로 넣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것도 이도저도 안 된다. 교수님, 우리 저희가 가족 회의를 했어도 잔금 8천, 1억 2천을 어디서도 다 구해올 수 없어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제가 이제 두 번째 솔루션 드릴게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당첨돼서 주택연금을 활용하라. 이거고 두 번째. 그래도 더 지금보다 쾌적한 환경에 아파트라는 곳에 살게 해드리고 싶은데 도저히 분양을 받는 건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런 분들한테는요, 여러분, 국민임대가 있어요. 부모님의 노후에 저렴한
비용으로 주거를 해결하기에 저는 이거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2030이고 아직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는 나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을 때는 저는 임대아파트 들어가는 거 반대지만 네네. 부모님의 노년에 깨끗하고 안정적인 주택에서 노후를 보내시기에는 저는 임대아파트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디서 보냐면 LH 청약센터가 있어요. 네. LH 청약센터에 들어가시면은요, 이렇게 임대아파트, 임대주택 공고를 해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청약하듯이 도전을 하셔야 돼요. 공부를 하셔가지고. 그래서 임대아파트에 관심 가지시면 거기 수시로 들어가는데, 신도시도요, 다 임대아파트를 어느 일정 비율을 지어요. 그러면 신도시 임대아파트는 뭐가 좋냐면, 새 거예요. 거주하시기 너무 좋아요. 네. 그리고 아까 왕숙 말씀하셨는데, 왕숙도 나중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착공하고 나면은 분명히 임대아파트, 저 그냥 할 겁니다. 네, 임대아파트를 이제 청약 접수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수시로 LH 청약센터 들어가셔가지고 거기는 정말 주거비용이 싸요. 네. 진짜 20만 원으로 평생 임대로 쫓겨나지 않고 돌아가실 때까지 무주택을 유지하면 거주하실 수가 있거든요. 네.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대안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는 이분을 도와드리고 싶어서 제가 직접 LH에 들어갔더니 지금은 남양주 쪽에 어디에서 이 임대아파트 접수를 받냐면 별내에서 받아요. 네. 별내 좋네요. 별내 좋죠. 예, 교통 좋죠. 오히려 왕숙은 언제 GTX나 9호선이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별내는 지금도 교통 좋아요. 별내 소형 아파트, 임대 아파트 청약 공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심 있으면은 LH 청약센터에 수시로 들어가봐라. 네. 그래서 새 아파트로 임대 아파트에 부모님을 모셔봐라. 이게 저의 두 번째 솔루션입니다. 네. 어떤 것 같아요, 대표님? 어쨌든 부모님한테 해드리고 싶은 이 효녀님의 사연을 보면 이제 좀 거주 여건이 좋은 좀 신축 아파트 깨끗한 거주 요건에서 살게 해드리고 싶으신 것 같은데 이제 가용 자금 부분이 어쨌든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이 좀 감당 가능하시다면 1번 안으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제일 좋죠. 네네. 그리고 이제 소유권도 갖게 되시는 거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이제 가정 형편에 따라서 이제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실 수 있게 2번 안을 주신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마 지금 거주하신 빌라보다 아파트가 또 사실 커뮤니티나 이런 게 다 낮잖아요. 그런 임대 아파트라도 아파트 들어가서 이제 살 수가 있고 거주 비용도 굉장히 또 저렴하고 또 빌라는 또 겨울 이럴 때는 위풍도 심하고 아파트에 비해서 빨리 또 노후화되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1번이 힘드신다면은 2번으로 부모님의 노후에 거주지로는 저는 임대 아파트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연자님이 가족 회의를 잘 하셔가지고 1번으로 하든 2번으로 하든 그래서 좋은 결정을 내려서 우리 부모님을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모시기를 저희가 응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마무리하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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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